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캠핑카를 무려 4년 동안 쓰면서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캠핑카의 장점인데요. 지난 1년 전에 캠핑카의 단점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장점을 미룬 이유는 이 캠핑카에 대한 장단점도 롱텀으로 제가 진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은 순전히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가 4년 동안 느꼈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캠핑카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캠핑카의 장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두 가지의 용도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텐트 캠핑이라는 캠핑의 범위에서 점점 업그레이드를 되면서 캠핑을 편하게 하기 위한 캠핑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취침을 할 건데 단순하게 취침 장소로서의 선택하는 모터홈이라고 두 가지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시작하는 곳부터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 일단 출발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일단 캠핑이라고 하면 시작을 할 때 짐부터 나르는 게 힘들잖아요. 짐 옮기고 물건 옮기고 음식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 무거운 거 들어서 옮기는 이 굉장한 것들이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캠핑장이라던가 어디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침대, 침구류 세팅하고 정리하는 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캠핑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캠핑카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뭐 이런 거는 모터홈의 개념으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캠핑을 가기 위해서 예약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내에서 체계가 되어 있는 리조트를 예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가고 싶은 날짜, 좋은 날짜에는 리조트들이 거의 풀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리조트 펜션 좋은 곳은 잡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리조트 펜션을 갈 때 우리가 고를 때 보면은 좋은 바닷가 그리고 좋은 장소에 위주로 고르게 되지, 좀 어떤 군단이라던가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봉화군 협곡열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민박집 위주만 있지 그런 곳에 리조트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캠핑카 또는 모터홈이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제약을 줄여줍니다. 이 여행 장소에 대한 제약을 줄여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 편하게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게 이 캠핑카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캠핑카를 가지고 4년 다녔던 이 모든 기억과 이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텐트를 가지고 여행에 갔을 때도 추억을 쌓을 수 있고, 펜션, 리조트, 해외여행을 가도 똑같이 추억은 쌓긴 합니다. 하지만 횟수가 다르잖아요. 해외여행 매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외여행이라고 해봐 1년에 많이 가야 2번, 한 번일 거고, 펜션, 리조트 매주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캠핑카가 있다면 정말 매주 나가면서 다양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엉쪼님 그리고 우리 권희애하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가본 곳들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장모님이나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도 여행을 갔을 때도 다 추억이 남아요. 그래서 느끼는 거지만 이 캠핑카를 쓰는 이 몇 년 동안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회사만 살았다면 인생에 좀 재미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매주 여행, 캠핑을 다니면서 진짜 삶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삶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캠핑이 좋아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고 아이들 즐거운 모습 보면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캠핑을 자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캠핑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안 따라가기 시작하는 나이가 올 때가 돼요. 저희 권희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잘 따라다니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가 나이가 들면 실제로는 캠핑을 가자고 했을 때는 안 따라다녀요. 왜냐면 사실 캠핑 가도 아이들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어른들은 재밌는데. 그럴 때 이런 모터홈,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여행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아이들은 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캠핑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 먹고 앉아서 쉬고 오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밤에 출발을 해서 동해안을 간다거나 아니면 서해안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륙지방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의 맛집 그리고 관광지 점심 먹고 뭐 하고 그리고 취침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여행 코스를 잡는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잘 따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뭐 여행 캠핑을 갔을 때 잠자리 타시는 분들이 있죠. 땅이 좀 춥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건조하거나 덥거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캠핑카는 정말 쾌적한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보존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약간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에어컨 나오죠. 그리고 추울 때는 전기장판 히터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침대가 있어요. 캠핑카는 이 푹신푹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에어매트에 바람 넣고 자충 매트에 바람 넣고 자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얘는 진짜 집에서 또는 뭐 호텔에서 잔다라고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쾌적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인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뭐 캠핑 가가지고 막 자시지 못하고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화장실 샤워실 남들하고 같이 쓰기 힘들 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캠핑카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내 집이죠. 그리고 내 화장실, 내 샤워실 이렇게 갖춰놨는데 더 안 따라올 와이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캠핑카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캠핑카를 예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보세요. 이렇게 아주 편한 샤워 공간 그리고 편한 화장실, 아주 편한 화장실, 심지어 제 캠핑카는 비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장실 변기도 좋고요. 이 세면대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면대 장, 뭐 거울, 드라이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여러분들 캠핑 다닐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비를 아낄 수 있어요. 캠핑카를 쓴다고 했을 때 여행 다니면서 잠을 자는 숙박비, 요즘 정말 싼 민박을 가더라도 7만 원 정도 하고요. 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조금 싸다고 했을 때도 한 5, 6만 원 정도 하죠. 리조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계열사 할인을 받아서 가더라도 가장 작은 디럭스 룸들이 보통 한 18만 원 정도를 합니다. 조금 더 방 커지고 뭐 하면 20만 원도 훌쩍 넘어가고요. 요새 뭐 캠핑장만 가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하는 캠핑장 아니면은 1박에 뭐 9만 원, 10만 원짜리 캠핑장들도 많잖아요. 캠핑장비 비싸가지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여행 멀어가지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런 캠핑카가 있다면 일단 숙박비 자체는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출발하는 경우는 가는 도중에 이제 휴게소에서 취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적지가 있는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차박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박비를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에 이제 댓글을 거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캠핑카 살 돈이면 리조트 호텔 끊어가지고 1년 내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캠핑카는 중고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비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뭐 물론 캠핑카가 감가로 없어지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비싼 캠핑카를 사서 1년, 2년 열심히 썼는데 뭐 감가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씩 없어지는 분명히 훌륭한 캠핑카도 있지만 좀 중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된 중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사서 2년 정도 잘 쓰고 다시 되팔아도 생각보다 감가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큰 돈을 지불을 해 놓고 숙박비를 아낄 거냐 아니면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숙박비를 낼 거냐라고 했을 때 체감상 캠핑카가 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주 단위로 들어가는 숙박비 자체는 굉장히 적게 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한국 지리의 박사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캠핑카, 카라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노지 찾아 산만리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노지 찾기도 편해요. 뭐 SNS도 잘 발달되어 있고 카카오맵, 로드뷰로 쭉 보면 이제 대충 요 정도는 스트레스 차박이 가능하겠구나, 요 정도는 노지 캠핑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도에 즐겨찾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보면은 전국 각지에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뷰 좋은 관광지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고향, 그리고 집 거주지 주변, 그리고 많이 가는 뭐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알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캠핑카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각 지역마다 또 특산물, 그리고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보다 보면은 그 지역에 좋은 뭐 특산물, 맛집, 그다음에 뭐 볼거리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행하기도 좋고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교육이 되겠죠. 바로 이어집니다. 일단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권희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부터 이제 캠핑카로 기변을 했는데, 그 전에 폴딩 트레일러를 가지고 여행 다닐 때는 폴딩 트레일러로 캠핑장 위주로 갔고, 캠핑장 위주로 간 다음에 오는 길에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주변 관광지들을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과학관, 박물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권희한테 그걸 다 한번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캠핑카를 기변을 했습니다. 이 캠핑카를 기변을 하고 나서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첫 해는 솔라티 가지고 종건이하고 일주일 여행 다녔고, 두 번째는 위네바고를 가지고 일주일 또 여행을 다녔고, 뭐 그 전에는 제주도도 여행을 다녔지만 권희하고 둘이서 여행 다닐 때 굉장히 좋고요. 금요일 밤에 어딘가로 출발을 해서 주차장에서 차박을 한 다음에 아침에 오픈런이라고 하죠. 문이 열 때 바로 가가지고 기상과학관, 그 다음에 자연과학관, 박물관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들어와서 잠시 쉬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다른 과학관을 가기도 한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아이들이 볼거리, 그리고 아이들 즐길거리,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 7번째입니다. 캠핑카에는 미디어 장치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제가 이제 캠핑 가가지고 TV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 미디어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지거나 이럴 때는 TV라던가 유튜브 키즈라던가 이런 거 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영화 틀어주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편하죠. 캠핑카에는 모니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틀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2개가 있거든요. 앞에 그리고 뒤에 있기 때문에 나눠서 틀어줄 수도 있어요. 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가 더 있고 요 뒤쪽에도 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TV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라던가 게임 시켜주거나 영화 같은 거 틀어줄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캠핑카 안에 또 스피커, 뭐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들도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뭘 더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뭐 여행이라던가 이런 거 갔을 때 TV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이랑 여행을 가봤는데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캠핑 가면 사실은 TV를 많이 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입니다. 일단 캠핑카를 쓰다 보면은 내가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하는 곳이 그날의 차박지거든요. 근데 이때 좋은 장소, 특히 경치가 좋은 장소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바깥을 본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침에 창문을 연다거나 문을 열어서 바라보는 이 풍경들이 좋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 앞쪽에서 딱 보이는 넓은 바다, 또는 산이 좋으시는 분들은 경치 좋은 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힐링이 되잖아요.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같은 경우도 예약할 때 보면은 오션뷰 이런 데가 훨씬 더 비싼 것처럼 뷰 좋은 곳들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캠핑카는 진짜 내가 잘 찾아가면 정말 뷰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편하게 힐링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 좋은 곳에서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창문이라든가 커튼 딱 열었을 때 좋은 곳을 딱 보는 이 맛은 진짜 캠핑카를 쓰는 것 중에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번째입니다. 일단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이 캠핑카가 사실은 뭐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고 차가 커가지고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앉아서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쉬거나 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장거리 이동할 때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저나 엉조님처럼 고향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라서 서울에 광주까지 가고, 엉조님은 이제 땅끝 해남이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가더라도 한 5시간 반, 6시간 정도 가고, 뭐 캠핑카를 타고 가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운전하면서 좀 중간에 힘들 때는 주차하고 휴게소나 이런 데서 잠깐 쉬고 또 바로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복귀할 때 이제 차가 좀 고속도로가 서울 들어오기 직전에 막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못 갈 때 요 캠핑카에서 그냥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방에 이제 고향집 갔을 때 이 캠핑카에서 주로 잠을 잡니다. 뭐 부모님 집도 잘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부모님들이 이제 저하고 동생이 둘 다 분가를 해서 뭐 이제 한 20평대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거실에서는 즐길 수는 있는데, 이제 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잠자기에는 집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갓집 갔을 때, 처갓집도 당연히 집이 좋긴 한데 캠핑카에서 편하게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장거리 여행,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캠핑카가 있으면 정말 편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을 조금 벗어나는 어느 정도의 외곽, 뭐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보통 캠핑카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0km도 주행을 안 하는데,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km까지도 주행을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점 10번째.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다. 요건데요.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아빠분들 있죠. 집에서 나만의 공간 있으신가요? 나 혼자 오로지 쓸 수 있는 공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로망이 있죠. 내 방, 나만의 공간에서 뭐 영화도 보고 편하게 있고 싶은,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이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캠핑카가 있으면 그런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줍니다. 집에 아파트에 이런 데 세운다거나 집 근처에 이제 이런 캠핑카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좀 멀리 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아파트에 살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아파트 나와가지고 걸어서 3분도 안 걸렸어요. 이 캠핑카까지. 그냥 금요일 밤에 캠핑을 안 가는 주가 되면 저는 그냥 캠핑카에서 잠을 잤습니다. 캠핑카에서 맥주 한잔 딱 먹고 영화 딱 보면서 그냥 편하게 혼자서, 뭔가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카가 동네에 있다 보니까 엉조님 같은 경우도 집으로 초대를 안 합니다. 그냥 캠핑카에서 아줌마들끼리 여기에 모여가지고 놀았어요. 애들도 여기 와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네 아지트도 됐고 우리 가족의 아지트도 됐던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이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가족만의 어떤 또 집이 아닌 주말 펜션, 주말 농장 가듯이 우리만의 두 번째 세컨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캠핑카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쌓았던 이 추억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우리 가족에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보물 1호가 됐습니다. 지금 이 캠핑카 자체도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쓰기에도 굉장히 더없이 크고요. 사실은 3인 가족이 쓰기에 이 캠핑카는 좀 커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다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캠핑카로 지금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사이즈면 우리 가족 그냥 해피하고 크게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이런 말 있죠. 이제 캠핑카는 살 때와 팔 때 기분 좋다,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살 때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팔 때, 저는 2번을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2번 팔았는데, 팔 때 행복했던 이유는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팔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나 댓글에, 일부 댓글들에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캠핑카 구매하실 때 나는 예산은 별로 없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 싼 캠핑카를 구매하게 되시면, 그런 분들은 진짜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캠핑카는 그래도 많이 팔렸던 차, 그리고 조금 제법 규모가 있는 차,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를 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캠핑카, 그리고 2년에서 3년 정도 된 캠핑카들은 고장 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아무리 이게 잘 만들어도 뽑기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씩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초기에 출고해서 한 1년 정도는 새 차 출고하신 분도 들락날락 하면서 AS를 많이 받아서 많이 고쳐요. 근데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고칠 거 다 고쳐져 있고 고장 날 것도 없고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제 캠핑카가 지금 벌써 7년 썼는데 이제 7년을 쓰면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내구성이 이제 부품이 노후화 돼가지고 바꾸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뭐 조그마한 펌프 그 다음에 뭐 어떤 충전기 이런 것들이 6, 7년 정도 쓰면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랑 어떤 내구 연한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 교체는 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애들이 뭐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2년에 3년 정도 된 중고 캠핑카, 그리고 관리 잘 된 거 잘 가져오셔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하게 여행 다니고 나서 다시 파셔도 거의 감가 없이 정말 행복한 알빙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주차장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예전에도 법이 생기기 전에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가 쓰면서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캠핑을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행 간 곳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고 쓰레기 다 가져오셔서 진짜 내가 여행을 갔다 왔던 것들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게 쓰레기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그냥 그 가져와서 집에 오는 길에 버리고, 분리수거도 그냥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합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의 알빈 라이프가 아닐까 싶고요. 항상 안전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됐기 때문에 즐거운 캠핑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